거침없고 막힘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신개념 토크쇼 경인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경인기자회견 지난주부터 지역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천에 이어 이번 주는 부천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몹시 바쁜 세 분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역 정치인분들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의원님들 나오시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네요. 예, 아주 부천시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박정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슈토크에서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아주 신명나게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역시 부천시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헷갈려가지고. 그냥 자시죠, 뭐. 원래 순대로 뭐. 안 돼요. 편집하고 가면 되죠, 뭘. 안 돼요. 뭘 또 해요, 하기는 괜찮구만.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부천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자, 광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다시 소개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예, 잠깐 NG가 있었습니다. 자, 부천 며느리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네, 방금 저를 네. 곽정산이라고 소개해서 그러니까 왜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시지. 이게 순서가 이렇게 항상 먼저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지막 소개하겠습니다. 홍익정경연구소에서 경인 대변인 역할을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이도영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주 건조하게. 건조하게 네. 좀 그래도 오늘 두 분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또 네. 다 두 분 다 원내 부대표시네요. 저는 뭐 중요한 역할을 안팎에서 맡고 계세요. 저는 뭐 부소장이 아니라 저는 소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또 지역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경험하셨다는 거. 과거에 이제 인천시 의회에 계셨고 지금 부천시 의회에서 현재 계십니다. 자, 오늘 VCR 먼저 보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인천과 서울 강서구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합의하고 지난 10일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부천시는 올해 초 정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부천시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부천시가 시민공청회를 열며 추진에 불을 지폈던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계획. 시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자 추가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부천 상동과 신중동 등 일대 주민 1,300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이 찬성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개발 자체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반면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부천에서 올 한 해 주요 소식들, 지나온 중요한 이야기들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내년에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남아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의원님, 최근에 1년 동안 표류하다가 부천시 의회에서 결국 부지 매각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조건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이제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는 약 4조 1,900억 대형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약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 248회 이제 제2차 부천시 정례회에서 이제 매각 동의안이 통과가 된 거죠. 예. 신중한 건 좋은데 1년 9개월 좀 너무 길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어차피 지난번에 매각 동의안이 본회의 통과할 정도였었으면 뭐 조건들을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할 거면은 좀 더 빨리 하고 안 할 거면은 뭐 좀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1년 9개월의 시간은 할 거면 너무 많은 시간을 애둘러서 갔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신중했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 좀 아쉬웠다. 자, 입장 또 다른. 지금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하세요. 지금 어떻게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듣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여기 나올 때마다 무서워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끌어졌어요. 이게 시간이 끌어진 건지 아니면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당연히 그런 노력이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존중하지만 그 부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하시던
우리 서른 의원님의 입장,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저는 지금 뭐였을까, 네.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반대가 교통 네. 문제, 세대수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그렇게 적절히 해결된 사항이 없어요. 근데 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개인의 그런 정치적인 그 좀 견해 다른 점을 너무 부각시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었고 그거에 따라 그럼 좋다 싶어요. 좋다고 쳐 거기까지도. 근데 본인의 생각이나 반대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갑자기 또 당론으로 정해서 네. 그냥 다수의 그런 사항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면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뭘 진행해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다면 예. 좋다 그러면 너네가 한번 가봐라 가되 그 뒤에 감시는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저는 시의회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뭐 민주당 시장 아니에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예. 지역 국회의원이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그게 저도 의아스러워요. 왜 반대를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 강래경 의원께서 예. 방금 말씀을 예. 하셨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네. 건 뭐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런 예. 건 아니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시민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 조금 관주도형으로 밀어붙인 네.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일을 추진을 하니 그러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라. 그래서 시민 공청회도 했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도 했고 또 그래서 시민협의체도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의를 하고 자,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동의가 되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대부분 한 80%가 동의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시가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 그런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좀 더 해주라. 예. 20%는 반대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예. 추진을 해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예. 걸린 거지. 뭐 반대를 저는 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는 건 그렇게 나는 생각하진 않아요. 안 왜냐면 맞는 논리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 처음에는 같은데. 분명히 서른 네. 의원님이 반대에 대한 이야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이렇게 반대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좀 해라. 그래서 공청회에 대한 부분, 또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업들 낱낱이 그 반대하는 요소들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였고 예. 왜 갑자기 반대를 하다가 정례회 막바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조건부를 달아서 당론이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또 바뀌게 된 겁니까? 내용이 뭐가 바뀐 겁니까? 예, 이제 계속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중한 거를 반대한 걸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중해서 나름대로 내부 조율을 하고 네. 정말 문제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거를 뭐 계속 시간을 끌었다 이것은 안 맞은 것 같고요. 네. 그게 하나 둘 이제 세 개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토지 가격입니다. 네. 토지 가격 감정가가 지금 1조 300억을 제시를 했는데 일부 이제 시민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원도심에 일반 주택 주거 지역도 평당 1,5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36만 제곱미터의 토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는 헐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가격이 된다 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좋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선은 토지 가격을 시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 그럼 최선을 노력해서 그 정도는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한다. 왜? 이건 2018년도 그 전에 평가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약 2년 지난 시점까지는 많은 토지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그에 준한 수치로 나올 것이니 거기에 대한 저는 합의점이 됐잖아요. 매각 대금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우리가 제시할 28개 메인 기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에 소니 픽처스나 EBS는 최고의 이제 기본적인 옵션인 것이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입주가 지연되면 이제 예약금으로 10억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0억이면 28개에서 하면 280억인데 이것도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래서 한 50억 정도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도 더 신중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협의체도 그분들이 뭐 이렇게 자꾸 폄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권한도 없고 그런다 하지만 우리 시는 그분들의 요구가 강할수록 네. GS와 협상할 때 뒤에
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당신들 더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떤 협상에 지렛대로 작용을 하기 위한 이런 중요한 이런 예. 협의체입니다. 이런 역할들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는 저는 그게 너무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아까 말한 평당 1,000만에서 2,000만 원 높이게 되면은 토지 매입비가 거의 2조 가량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GS 컨소시엄에서 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S가 예를 들어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 이만큼 내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전혀 사업성이 없으면 자선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그 10만 평 부지에 도로도 있을 거고 공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공유 시설들이 있는 이거는 빠져야 맞는 거죠. 금액이. 그리고 실제 거기에 이종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별로 이렇게 토지 감정을 해보면 평균치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부천시에서 밝혀온 계획의 본 계획안이 바뀐 건 없죠.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우리 광래경 의원도 많은 지적을 했고 예. 조건이 붙었네, 조건이. 했는데 제가 잠깐만. 예. 이런 아니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자,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죽어도 5,500세대에서 거의 이제 5,140대로 줄었습니다. 세대 수도 줄었고 소폭 줄고. 소폭 줄었고 거기에 이제 원래 전체 토지 면적에서 국립 영화 방불 유치 토지도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성에 대해서 5% 미만으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지금 이제 조건 상황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 GS 컨소시엄 아까 우려도 말씀하셨는데 이 협약 관계라든가 개발 지금 함께 하겠다는 그룹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변화는 없고 예. 그래도 우리가 2019년도 4월에 MOU를 체결하고 그 당시에부터 네. 지금 한 약 49회 정도의 계속 그런 예. 협상을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14일 날 예. 매각 통해가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본 계약은 내년도 12월 중에 할 거예요. 한 1년 정도 기간이 예. 있습니다. 이 1년 기간에 또 우리가 광래경 의원님 같은 분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제시해 주면 시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제 GS 건설 협상을 해서 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나는 네.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발언이 여야가 좀 바뀐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 9개월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네. 그 무엇을 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토지 매각 대금을 뭐 좀 더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시가 그렇게 할 노력을 처음부터 밝혔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기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내용들 그런 것도 당연히 이런 정도의 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었지 구체적인 지금의 협약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걱정된 사항을 달아놓은 것이죠 이번에. 그걸 네. 1년 9개월 동안 이 두 줄을 담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시민협의체까지 발전된 이 상황은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고 좋아요. 대신에 지난번에도 서른 의원께서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민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본 민주당 의원 2명 그리고 시민들 전문가 환경단체 이렇게 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야당 의원이나 야당이 추천한 시민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것도 서른 의원님의 어떤 좀 요청이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나 예. 좀 건설적인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경희 예. 기자님 한번 그 얘기 하셨었죠. 내가 봤던 것 같은데. 네. 경인 기자님 왜냐- 우리 예. 아직 여기까지 안 했어요. 오늘 왜냐면 제가 예. 오늘 두 분 여야 예. 의원들이 나오시니까 예. 상당히 정책적인 얘기들을 막 치고받아 예. 또 막 예. 거의 뭐 예. 부천의 하늘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할 현안에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그냥 일단 논쟁 붙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당내 의견으로만 그 한 해가 지나갔거든요. 그 뭐 서영석 당협위원장도 그날 막 퍼포먼스도 하고 성명도 내셨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표면화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면도 있으시죠? 아니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또 안타까운 게 예. 다른 측면에서 지금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 사업도 네. 바로 비슷한 방송 영상 문화 사업단지가 지금 진행되는 게 많아요. 일산에 테크노밸리도 네. 있고 또 청라 스트리밍 시티도 네. 있고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죠. 하려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부천 영상 문화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 예.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할 게 예. 많은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걸린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네. 있어요. 일단은 내년에는 지금 계획들이 아마 전개되는 단계들이 남아 있겠죠. 부천 대장 신도시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이제 둘 다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대장 소각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광역 소각장화해서 현대화하고 증설해서 인접 자치단체들이 함께 쓰자. 이제 거기에 새로운 게 이제 인천 계양구 부평구도 함께 쓰자라는 얘기가 지난 11월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천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올해는 여기까지 흘러왔고요. 지금 어떤 단계이고 내년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정산 아니 저기 곽 의원님도 하시라고 하세요. 왜 아니 저기 집행부 입장에서 예. 집행 입장에서 여당이니까 시작부터 여당이니까, 막 안 되고 네. 있나 막 그럼 안 이렇게 얘기를 되고 하실 것 일단, 같아서 네. 여당 입장에서 봉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도 11월 3일 날 이걸 알았어요. 네. 쓰레기 소각장을 가경화하는 거를 이제 예. 뭐 인천시 계양구와 강서구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내부 조율이 된 걸로 알았는데 그 후로 이제 의회에서 많은 진역을 했잖아.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데 지금 이게 일기 신도시 때 만들어진 이 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소각장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예. 저도 가끔 계양산 네. 정상에 이제 등산해서 올라가서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 현대 위치가 계양구나 강서구나 부천나 정중앙 정도에 있었더라고 예각에. 그래서 네.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가서 보면 야 저기에 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예. 저는 이제 부천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 이제 이런 쓰레기까지 부천으로 가지고 예. 와서 소각을 하겠다 하니까 시민들은 지금 아예 거의 100% 동의를 하지 않는 현재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에 좀 불만이 크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이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 인천시하고 협약할 뻔했다. 이게 첫 보도였거든요. 한 10일 근데 저는 놀랐네요. 정도였나요?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네, 시민들은 100%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박정상 의원님의 일단 피셜로 비주얼로 가야지. 왜냐하면 아니, 예, 그거는 아니 예. 지금 장덕천 시장하고 그 집행부들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빼도 이제 100%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을 하신 분들은 예. 어떤 국가적인 정책, 예. 정부의 입장도 봐야 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봐야 되니까 준의를 하고 그게 이제 시민들이 동의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추진이 되는 건데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아까 시작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난 11월 3일 날 처음 알았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 초질관 이것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부천시 예. 집행부는 뭐 예. 5월달 공문 받고 꾸준히 5월달 소경시장 만나고 7월달 공문 받아서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그 상황을 몰랐다는 게 부천시 집행부 깜찍하네요. 어떻게?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 중에 100%는 그 인근 주민들은 100%입니다. 그렇겠죠. 100% 반대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소수를 빼고는 네. 100% 98% 반대를 하는 그 정도 분위기를 전달을 하는 거고. 예. 근데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11월 3일 날 우리가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를 진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식에 오라고 협약식에 보고하는 게 아니었네요. 협약식에 참석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예. 우리가 다 뜨악하고 예. 또 그 안에는 다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상임위에 다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냥 이게 뭐지? 뭐야?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협약식은 다 취소됐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새롭게 밟았다고 해야 되나요? 시도를 했지만 전혀 공청회하고 진심이 뭐 예. 이것저것 했었죠. 하긴 설명회도 했어요. 하고. 근데 진심이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과정의 내용도 그렇고 그런 전달하는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불쾌함을 계속적으로 일단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일단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핵심 요점, 그거는 지금
지난 4년 전에도 좀 강서구나 안산시나 인접자치단체의 광역소각장화 계획이 한번 추진된 적 있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반대해서 무산이 된 바 있고. 결국 그때도 이제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제 네. 안산은 빠지고 네. 2016년 이제 강서구하고는 이제 협약이 된 거죠. 그게 아마 3기 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이야기를 해왔던 그렇습니다. 걸로. 그래서 예.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프린트만 얹히면 바로 소각을 할 수 있는 300톤 규모의 시설이 기초공사가 끝나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제 현대화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광역화는 이제 그 전에 강서구랑 광역화를 추진해서 하고 있었던 거고 예. 현대화가 나오면서 계양구가 다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강서구하고만 예. 현대화를 하든 광역화를 하면 시민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해를 해온 과정이 있는데.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시가 협약을 했고 300톤 규모로 이제 증설을 하던 단계니까 아니 지금 기존에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에서 300톤 규모로 이제 소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추가로 300톤을 증설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강서구랑 예. 우리가 400몇 톤이고 450톤 정도고 강서구가 130톤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치니까 한 600톤 규모로 했는데 그 정도까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톤을 더해서 900톤을 한다고 하니까 예. 왜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언론 통해서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소각장을 광역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국비 지원을 30%에서 50%로 늘어나고 또 소각로는 강서하고 인천에서 비용을 대주고 결국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이제 800억대로 2천억대를 어차피 증설하려면 더 들어야 네. 되는 거를 한 886억대로 해서 한 1,200을 아낄 수 있다. 네. 그 논리로 지금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은 그 1,200억 전략하는 문제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크지. 예산은 다른 데서도 충당해서 해라. 다른 사업을 줄여라. 아니, 이런 그러면 식으로 이 정도로 시민들이 반대가 의견을 심할 거면 장덕천 시장이 어떻게 그거를 추진했을까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들어보고 했었으면 이 정도 반대라고 하면은 뭐 무슨 배짱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배짱보다도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예. 이렇게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나도 앞전에 이제 방송을 나서 말씀드렸지만 협약식이라 한 게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이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구와 강서구와 부천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사전에 조율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협약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반대해서 입장이 변화가 없어요. 예, 지금까지 현재 그리고 변함은 없습니다. 시하고 인천시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고 부천시에서는 설득하는 논리가 지금 인천시의 2025년 쓰레기 매립지 폐쇄 이야기가 이슈화가 됐고 이제 해법을 그게 4년 전하고 바뀐 게 이제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화 증설도 필요한 시점이고 자, 지금 만일에 주민들이 새로 제시하고 있는 안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주민들이 참 요즘은 똑똑하십니다. 전부. 네, 그래서 네. 뭐 행정에서 주민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는 세 군데가 하면 광역하고 두 군데가 하면 광역화가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제시가 됐어요. 두 군데도 광역화다. 맞다. 이제 여기까지 주민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군데가 한다고 그러면 토지 효율적인 문제를 봐도 계양구와 강서구와 부천시가 만나는 꼭지점에 예. 토지가 있습니다. 예.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절차 문제는 협의하면 되고 예. 거기다 이치 선정을 해서 하면은 우리도 예. 뭐라 하지 않겠다. 아니 꼭지점이 그 관할 소재지가 어디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벌마를 지나서 거기 그 공항 할주로 끝부분에 예.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경인 아라뱃길과 굴포 예, 태 예. 그러면 인천 계양? 그렇죠. 인천 계양과 예. 강서구와 부천시 예. 세 군데가 만나는 그게 거. 어디 삶의 꼭지점이에요? 인천 계양이지. 예. 가서 보면요, 부천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그럼 개. 이제 여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우리도 좀 들어가고 네. 너희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합당하지 다 이렇게 않구나. 다 예. 교집합으로. 그렇죠. 예. 교집합으로. 예. 아, 그렇게 되면은 예. 문제를 삼지 않겠다. 뭐 그런 일단 정도 뭐 이런 의견을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또 거기 가게 되면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 예. 소각장에 지금 해당 부지는 반대를 그 하겠죠. 3기 신도시 부지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예, 그렇게 뭐 되면. 삼신도시 네, 그렇죠. 상위 예. 신도시 부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과 뭔가 좀 같은 좀 다른 논의를 새로 해야 되는 원래 그런 신도시 계획에는 그 소각 시설이 이런 게 의무 계획이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 30만 제곱미터 이상에는 이제 폐기물 소각 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네. 지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대장 신도시라든지 계양 신도시 내 거를 여기다 몰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같이 뭐 LH에서 뭐 환경개선 부담금도 받을 그것도 수 방안일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 시민들은 이제 그렇게 네. 우리 부천 시민들이 그까지도 대안을 제시를 해준 거죠. 저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인천에서는 저한테요? 네. 왜냐하면 부평 계양 권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부천시에서는 부평 이야기는 안 하세요. 지금 그건 그 얘기는 어떻게 지금 그냥 빠뜨리고 하신 거겠죠. 아, 그런가요? 계양 부평인데 그냥 예. 쉽게 계양이라고 하신 아, 거지. 예. 예.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이제 그냥 빠뜨신 거예요. 그걸 꼭 부평 지적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거예요. 예, 그 3자 공유 부지에선 빠지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예. 그건 또 안 되네. 그러고 보니까. 왜요? 아니 부평도 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뭐 굳이 뭐 그건 그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네, 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 요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점이고 아니 부천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천시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현재는? 지금 이제 집행부는 주민들 계속 설득하는 단계죠. 지금 처음에 이제 네. 한번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아마 내일인가 또 시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할 것 같아요. 인천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사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원순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내년 이제 특히 2월 달까지 다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자체 매립지장 소각장을 확정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반대 분위기면은 뭐 예. 부천 되겠어요? 근데 지금 또렷한 것은 집행부는 지금의 안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러니까 집행부와 시민의 약간 온도차가 극렬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더 설득의 시간을 예. 충분히 갖겠다라는 게 집행부의 의지예요. 근데 시민들은 그 의지를 다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의지로도 부족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동네 안 했으면 좋겠다요. 그냥 네. 아주 명확해요. 두 개의 온도차가 예. 극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 입장에서는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은 예. 그렇죠. 지금 사실 뭔가 빨리 답을 낼 결정을 수- 해줘야 된다 싶은데 예. 뭐 집행부 의지도 있고 시민들의 반대도 그렇죠. 극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뭐 인천시를 위해서 빨리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우리 부천 시민이 왜 인천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을 빨리 내줘야 되는 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마 부정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 지점이 또 있군요. 인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인천시가 급한 예. 거지 우리는 만일에 다르죠. 그때 그 그렇죠. 설명회장에서 이제 인천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인접 지역에 인천의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계양 테크노밸리에 이 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걱정들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유부지 세 자치단체 공통부지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저는 거죠. 이제 시에서 계속 네. 그 광역화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많고 네. 예산이 절약되고 또 나중에 운영할 때도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 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제 거기 꼭지점을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예를 들어 이게 정 협상이 안 돼서 네. 각자 소각장을 시설을 건설한다고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뭐 하남시를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 현대화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과 예. 쓰레기 소각장을 지화해서 위에는 예. 체육시설과 공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 인체도 해가 없고 보기에도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계양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의견입니다. 일단 아마 얘기가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거기에 그냥 차가 들락날락한다 얘기까지 하면 아니 이때요가 할 수가 있으시네.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많이 소환하는데 송영길 네. 의원님이 지난 총선 때 드디어 등장하셨어요. 공보물에 왜안 나온 했어요? 아니 나 혼날까봐 말을 못하겠어. 네. 아니 그러면서 하실 말 다 하시는데. 공보물에 네. 뭐라고 쓰셨냐면요. 그 소각장의 굴뚝 높이는 100m가 돼야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계양구 운양동과 우유현동은 네. 그 고도 제한으로 57m밖에 안 되니 예. 우리는 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57m의 고도 제한이 동일하게 걸려 있는 그렇죠. 인천이랑 동일한 지역이고요. 근데 우리는 굴뚝 높이가 49m입니다. 네. 계획상이 지금 49m 있어요. 근데 옆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께서 100m가 돼야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네. 부천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다 49m 안에서 어떻게 빡빡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환경 오염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적되고 그 오염되는 그 측정되는 그 수치가 다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과 송영기원의 환경 네. 오염에 대한 그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고 네.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좀 다르지 않나. 예.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좀
다른 전향적인 생각을 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을 좀 더 많이 예. 생각하셔야 되지 아니 않나 뭐 싶어요. 송영길 의원이야 개항 신도시 내에다가 소각장 안 들어오기 위해서 그걸 그렇죠. 알겠는데 장덕선 시장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 둘이 뭐 짜고 오셨습니까 지금? 짜고이 아니에요. 네. 이게 뭐 굳이 꼭 대답을 하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뭐 장덕선 시장님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너는 원래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원래 거기가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하면 거기다 크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생각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 이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 정책을 펴고 해야죠. 일단 저희가 뉴스나 이슈토크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함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을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주차도 있고, 거기에 뭐 모바일 이동 수단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일단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오늘 많은 열일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들어보셨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가 시민들의 삶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정책인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민간과 관과 학이 서로 협력해서 예. 어떤 도시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부천시의 예. 원천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이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인데 그게 이제 우리 부천에 이제 상설미 마을이 개발을 하려다가 이제 취소되고 이제 원도심 보존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어떤 그 킥보드나 예, 전기 자전거로 그 공유 주차장에 승용차는 차량을 주차하고 집까지 이동 수단으로서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사업인 거죠. 일단 이게 지난 그 봄이었던가요? 그 상반기 때 이 국토부 장관이 와서 자랑을 할 정도로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 갖고 왔는데요. 네. 그 테크노파크 주차장에다가 네, 그 주차 대리 공유차 공유 킥보드로 280면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차장 수급률이 37%에서 109%로 무려 예. 72%나 올라갔고요. 불법 주차도 41%나 감소하는 정말 예.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하실 말씀이시다고요. 아니 지금 그 대목에서 하지만이 아닌 것 같고 이게 로봇 주차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거기서 하지만이 아니에요. 했어요. 제가 너무 일찍 끄는 거예요? 일찍 끊었죠. 지금 그거 아니, 얘기하다가 해서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있어요. 잘 끊었대요. 챌린지 사업으로 할 말이 많아요. 예, 이제 되게 제가 이제 그 수치를 네. 예.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네.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테크노파크에도 주차를 공유시켰고 네. 그리고 또 실내 체육관 예. 부천에 실내 체육관 여기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삼정동이 여기 있다면 테크노파크랑 실내 체육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공유 주차장을 밤에는 이제 공유하도록 하고 예.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는 3,000원을 받고 예를 들면 여기는 2,000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멀어도 우리 부천 시민들이 아직도 되게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되게 아끼고 막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0원이지만 그게 저처럼 싼 데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춰놓고 이 주차를 밤에 여기 될 데가 없으니 여기다 대고 오면 킥보드나 조그만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우리 집까지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어르신들이 80%예요. 삼정동 마을이 고연령이 80%고 네. 자전거가 운송수단인 이 동네에서 이 주차 시스템이 그 수치와는 좀 다르게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그 킥보드 고연령대인 그 70대, 60대인 어르신들이 킥보드 한 번에 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전기 자동차는 심지어 백밀러도 없어요. 겨울에 다 뚫린 그 전기 자동차를 어떻게 타고 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획기적인 시도로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네. 봐요. 시도로서 좋지만 그게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윤택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진짜 안전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주차라는 시스템은 편하려고 내 집 앞에다 주차를 하려고 자동차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편리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고, 그때는 이제 김현미 장관이 왔을 때는 그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이번에 본사업 궤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 사업을 받았어요. 예. 근데 국비 사업을 받아서 원미동 일대를 또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킥보드 자체가요. 엄청 이게 위험하고 네. 지금 사고율이 한 30%대로 올랐어요. 기존에 한 대여섯 건 네. 나던 게 각 지자체별로 한 30% 이상이 킥보드의 사고에 너무나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를 활용한 이 공유 주차장 시스템을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할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대로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천은 연령층이 좀 높아요. 지금 전동 킥보드는 중동역, 신중동역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거의 타다가 사고가 납니다. 네. 연인들끼리 같이 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전을 좀 배제한 그런. 저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해요. 그 부분 킥보드, 심각해요. 그 킥보드 문제가 상당히 지금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뭐 부천시는 지금 이거 확대하겠다고 그러던데요? 뭐 이거를 지금 이미 1,000대 정도 예. 이상이 들어와. 우리 부천시가 관리하는 거는 450대고요. 네. 이미 5개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1,200대 정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공유 주차 서비스 해가지고 아까 말한 350대 그 정도 늘린다고. 상살미 마을처럼 그거를 네. 13개 지역으로 확대해가지고 마을 구역도 14개로 만들고 고용 창출도 뭐 신규로 300명 이상하고 그렇게 돼서 연간 경제 효과가 49억이 난다고 하면서 지금 네. 막 늘리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네. 제어 장치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게 도입을 시켜야지, 무조건 도입했다가 나중에 사람 다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문제예요 지금. 안전 문제는 일단 교통 법규도 지금 불안전한 네, 그렇죠. 상황이고, 예. 지금 뭐 지금 법 개정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공유 예. 킥보드 얘기했었잖아요. 예. 12월 10일부터 예. 누구나 중학생들도 그냥 헬멧 없이 탈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법이 개정돼서 4월부터 시행이죠? 4월. 그때부터는 예. 이제 아예 예. 원동기 장치 개정이 넣어가 있을 됐는데 때문에 그렇죠.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더 혼란스럽죠. 바뀌었다가 또 바뀌니까. 아니 개정은 됐지만 그렇다고 기간이 크게 안전이 뭐가 안전 장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법이 생기겠지만 위험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주목을 받고 있어요. 주목을 받고 있고 사회 이제 과도기지만 보완을 거쳐서 뭔가 이게 사업 성과를 더 낼 것이다. 부천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 시민들의 의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거를 우리가 말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로 이용을 하고, 복잡한 주택 단지에 주차를 하지 말고 넓은 유유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사업이 이게 이제 챌린지 네. 사업인데, 지금 아까 말한 계속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안전 문제, 이거는 이제 법을 제도화해서 안전 문제는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의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이 전동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를 좀 단계적으로 명확히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이런 교육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 걸어다니고, 이 정도는 전동 킥보드로 가는 거리 이거를 가고, 이 정도는 차량으로 가는, 이런 게 좀 정립이 돼야 돼. 이게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잠깐 50m도 그냥 타고 가기도 하고 놔두고 뭐 이런, 아직은 그게 표준이 안 되고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것도 어떤 우리 부천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이거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업체들이 전동 킥보드를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동네별로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유 주차, 그리고 공유 차량, 그리고 킥보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또 이제 로봇 주차도 또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강내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로봇 주차에 대해서는 되게 화제 전환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네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로봇 주차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사실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로봇 주차가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박정상 의원님과 저랑 상반기 때 재정문화위원회였어요. 재정문화위원회 때 이거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로봇 주차의 궁극적인 목적 있잖아요. 사업 목표라고 쓰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네. 집행부에서 이제 뭔가 보고할 때 사업 목표, 목적 이렇게 쓰는데 사업 목표에 원도심의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예. 주차에 대한 획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로봇 주차를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듣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이 땅이 넓어야 되고 예. 평평한 땅이 있어야 된대요. 네. 근데 원도심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의 원도심은 예. 굴곡이 심하고 그렇게 어느 굴곡선에서도 어느 정도 평지가 가더라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지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어야 되고 또 기둥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네, 기둥이 기둥이 없어야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 그 팔레트 그 큰 팔레트 같은 거기에 그 로봇 주차가 이렇게 들어올려서 거기다 차를 앵기고 이렇게 올리는데 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원도심에 주차장이 있으면 없어요. 그런 곳은. 아니 그게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지만 이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땅이 있어야지 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원도심엔 땅이 없어서 결국 이 로봇 주차가 들어오려면 결국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매입할 돈이 없거든요, 시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스매치한 상황이 되어서 그때 이제 의원들이 목표를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 네. 목표가 다시 되어야지. 아니면 차라리 중상동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 고가차도 밑에서 지금 시연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네. 고가.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에서는 이게 탁월한데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차를 개발하고 하는 거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예. 달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개발하는 비용이 지금 100억대가 넘게 지금 개발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개발 비용은 필요하다고 하고. 예. 약간의 뭔가 지금 한계가 좀 금방 원도심 드러나 주차난을 버렸어요. 해결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차량만큼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은 이제 너무 피로감이 있지 않나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면적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아니 주목을 이게 받은 기존 거잖아요. 주차 면적보다요 네. 30%를 더 늘리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서 공간이 안 나고 일정 부지가 있어야 된다. 네. 어느 정도 부지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개 예. 매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예. 하면은 사실 안 맞죠. 그리고 뭐 다른 시각의 의견도 있으세요? 어떤 시각이요? 로봇 주차요. 로봇 시각이요? 예. 주차? 예. 다른 시각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또 다른 시각을 지금 얘기하고 아니. 있는데 뭐 다른 시각을 저는 의견을 여쭤보길래 또 다른 의견이 다른 있으신 줄 알고. 시각보다는 로봇 예. 주차는 이제 그런 원도심 그거보다 네. 로봇 주차를 봤어요. 그 나르카를 봤는데 얘가 무지 커요. 커요. 이게 예전에 그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게 이만한 게 들어가서 차 밑에 들어가서 팔레트도 없이 이동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팔레트도 있고 예, 또 예. 길이가 가로 4.2m, 세로 예. 1.9m 거의 차만 합니다. 이게 팔레트가. 네. 그러면은 이게 로봇 주차가 들어가서 360도 돌고 그러려면은 이 차를 자유롭게 돌려야 되는데 주위에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거 돌리기도 공간도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사실 이게 경량화시키고 그리고 상당히 또 빠르게 예. 편하게 되면은 편의성이 있게 금방 2층에 3층에 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이제 풀어야 갈 길이 될- 먼 것 같아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처음에 아까 이제 우리 강대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정문화위원회 때 예산을 우리가 4억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네. 해준 게 4억을 투자를 해주면 최소한 4억 원어치의 기술은 발전해서 가지고 갈 거 아닌가. 이게 계속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일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품은 거의 그 90%를 우리 부천 업체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우리 부천 업체들의 중소기업들의 부품 조달에서 이제 기업의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인프라를 만들듯이 이 기계도 우리 부천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판매가 예. 되게 되면 우리 부천시 중소기업들에게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용화해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예. 많이 있죠. 그래도 예. 부평에 뭐 이번에 2대인가를 구매를 해서 저도 17억에 부평구에 팔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17억. 되게 예. 감사한 마음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어쨌거나 있습니다. 그래도 로봇 주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부천시가 가장 선도적인 예.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줄 만합니다. 예,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지역 기업 육성 계획도 있고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과도인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보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뭐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대적인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 정리를 하고요. 일단 내년에 더 많은 부천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실 말이 지금 잔뜩 있으신데. 오자 정리를 통해서 행보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앞에서 오늘은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장장 1시간 가까이 하는 저는 뭐 특별히 시간인데, 이야기를 예. 안 한 것 같고 두 분의 이야기를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 거의 거의 오늘 예. 거의 많이 자, 하셨어요. 분량 마음에 많으세요. 못다한 이야기를 오자 정리를 통해서 뿜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하여 오자 정리 시간입니다. 자, 한 해의 일들을 5글자로 정리하기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하지만 센스 있는 오자 함께 좀 말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는 제가 마지막에 해드렸는데 항상 이런 거 왜 먼저 시켜요? 가장 센스 소개 빨리 해주고 이걸 뒤로 빼주세요 앞으로. 준비 안 되셨어요?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됐는데. 그래서 자, 왜냐하면 또 우리 소장님께서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베테랑이시니까. 예. 자, 우리 이도영 소장님이 바라본 부천 현안 돌아보는 한 해. 자, 오자 정리는 저 좀 평범한 것 같지만 네. 시민과 함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상동 문화영상 우리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소각장 얘기를 했었는데요.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그렇죠. 걸렸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소각장은 또 주민을 소외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시민과 함께 네. 시정을 잘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민과 함께로 하겠습니다. 예. 저 공무 집행부 쪽에는 아주 뼈아픈 5글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주 정곡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박정산 의원님 마지막에 드릴게요. 예, 마지막에. 예, 다 듣고 나서 먼저 소개해주셨으니까. 아니요,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답답해하셔가지고요. 자, 우리 광래경 의원께서도 오자 정리 해주시죠. 아이, 답답하기로 따지면 마찬가지인 거. 예,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민이 먼저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오는 거에 다 기본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좀 우리 동네 주민들 그 상황들, 그 현실들을 먼저 좀 생각해주고 하면 더 네.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로 예, 진짜 원도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네. 더 많은 좀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동네를 알고 우리 네. 동네 먼저 시민 먼저 좀 잘 좀 배려해 그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5글자 시민이 먼저. 거의 비슷한데요. 시민이 먼저, 시민이 먼저. 아니죠, 전혀 다르죠. 시민이 먼저라는 거고. 시민 앞글자 두 잔 똑같잖아요. 시민과 함께라는 거고. 그래요? 예. 부분이 비슷했네요. 예. 박정산 의원의 마지막 오자 정리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천은 부천으로 하겠습니다. 부천은 부천. 아니, 예. 부천은 부천. 예, 뭔가 강직한 설명이 나온 것 이제 같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부천.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 부천에는 3대 이제 국제 축제가 있잖아요. 이제 비판, 비아프, 피코프 예. 이런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이 나가야 될 길은 문학 창의 도시에 맞게 네. 그런 이제 에메니티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산업이 있는 예. 이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3대 축제와 영상문화단지가 발전해서 네. 우리 부천의 미래는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아시아의 메카인 예. 대한민국의 부천이 만들어질 수 있을 예. 거라는 생각에서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갑자기 완전 미리 준비해온 느낌 팍팍 예. 드는데요. 완전히 이거. 지난 이야기를 하셨고 완전 미래에 이거- 대해서 뭔가 준비한 방향을- 느낌이에요 이거. 미래죠. 시민이 예. 먼저 아니, 미래를 근데 얘기해야 시민이- 시민과 함께 예. 미래를 뭐 가야지. 시민이 먼저 굉장히 시민과 오늘 함께도 좀 준비를 미래예요. 해요. 오늘 예. 준비를 좀 미래지향적인 했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화방송.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께서 말씀하신 시민과 함께 시민이 먼저 부천은 부천이다. 네. 이 세 가지 중에 정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시민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이 어디 먼저. 찍으신 거예요, 지금? 예.
자, 시민이 먼저입니다. 부천은 부천이고요. 하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말도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천의 발전과 부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